함수가 뭐예요? 잠깐만요. 혹시 함수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어요? 지용님, 함수 뭔지 말할 수 있어요? 자, 함수 뭔지 말할 수 있다. 손. 나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 손.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서 얘기합니다.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다시요.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집합 Y의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 한다. 그래서 대응이라는 말을 할 때는 방향성이 항상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대응하는지. 이때 기호로 이렇게 펑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요.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하고 있음.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그림 보시면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하는 방향성을 준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이 대응을 보면서 우리는 함수라고 말해도 됩니까? 고맙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줘요? 은혜야? 함수입니까? 계속합니다. 집합 X에서 Y로 대응한 함수를 그려놨습니다. 함수입니까? 이유는요? 여기는 3 때문이죠. 집합 X에 있는 이 모든 원소는 모두 다 오직 하나씩 대응하러 가셔야 됩니다. 근데 3이 대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얘는 함수라고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얘는 우리 뭐라고 말하냐? 그냥 대응 관계야. 됐죠? 함수가 아닌 그냥 대응 관계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죠. 뭐가 문제입니까? 집합 X에 있는 원소가 오직 하나씩 가야 되는데 얘는 2개 같죠? 그럼 얘는 역시 마찬가지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인지 아닌지 꼭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기 위해서 함수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함수가 뭡니까? 전체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함수가 뭡니까? 집합 X를 우리가 정의역, 집합 Y를 공역, 그리고 대응해서 선택받은 그 Y 값들을 우리가 지역. 그래서 미팅으로 바꿔서 얘기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또 얘기하는 것도 잘 기억하니까요. 됐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실게요. 자,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골라 봅시다. 몇 번입니까? 기억 맞아요.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오직 하나씩 대응하러 날아갔는지 보시면 되겠죠? 다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함수입니다. 니은 맞습니까? 예. 디귿은요? 누구 때문에? 4. 리을은요? 누구 때문에? 4. 끝. 안 어렵죠? 그래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우측에 있는 3번. 3번 보세요. 자, 집합이 있습니다. 집합 X는요, 범위로 나왔죠?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됐습니까? 그 다음 집합 Y입니다. 범위로 나왔죠? Y는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 부분 읽어야지. 어디에서 어디로?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됐어요? 다시
x에서 y로의 함수야. 근데 그 함수식을 여러분들한테 줬죠. 우리는 함수식을 보면서 식의 구조를 보면서 얘가 무슨 함수인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몇 차식? 몇 차 함수? 1차 함수. 됐죠? 1차 함수입니다. 대신 정의역 x의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역 y 값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봐. 우리는 여기 x자리에 0 넣어도 되는 거야? 왜?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만 넣으려면 그럼 0는 값 내가 볼 이유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5는 값 볼 이유가 있어요? 10 대입한 거 볼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누구부터? 1부터 누구까지? 4까지 넣은 값의 범위를 보면 되겠지. 맞나요? 그럼 x에 1 넣으면 몇인데요? 2 플러스 k. 1.2 넣으면 몇입니까? 1.5 넣으면 몇일까요? 1.7 넣으면 몇인데요? 2.3 넣으면 몇일까요? 2.3 넣는 거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 안 봐야 돼? 석고띠, x에 2.3 넣어볼 거야. 보는 거 맞아, 아니야? 왜 아니야? 다시 x에다 5는 값 봐요, 안 봐요? 왜 안 봐요? 이 범위가 아니잖아. 맞아? 그럼 2.1은 봐야 안 봐? 봐야지. 이 범위에 있잖아. 하나씩 다 봐야죠. 그럼 우린 몇 개 봐야 돼요? 무수히 많이 봐야죠.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점이 몇 개 보여? 무수히 많이 보여. 그래서 너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 선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아니야? 맞잖아. 무수히 많은 점이 찍혀서 선으로 보였잖아.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문제는 이 1차식을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선생님, 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바로 있죠. 몰라. y는 2x 플러스 k라고 하면 얘 기울기 몇인데? 2. 그럼 좌표평면에 그래프 그려봐 라고 하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인 거는 확실해. 하지만 누구를 몰라? y절편 k값을 몰라. 맞아? 그럼 내가 이렇게 직선 그린 다음에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지 밑으로 내려가는지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확실한 건 이거지. 우리 x에 누구부터? 1부터 누구까지? 4까지 넣어서 나오는 값들을 보기로 했잖아. 맞아? 그럼 1 넣어서 나오는 값이 가장 작은 값일 거고 4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가장 큰 값이겠지. 1 넣으면 몇 나왔는데? 2 플러스 k. 4 넣으면 몇 나온? 2 플러스 k. 2 플러스 k. 4 넣으면 몇 나오는데? 8 플러스 k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이때 나오는 y 값은 2 플러스 k부터 8 플러스 k까지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x에서 y로 대응한다면서. 맞아? 그럼 집합 x에는 1을 넣으면 나오는 값이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1.1 넣으면 나오는 값이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만약 1 넣는데 나오는 값이 10이 나왔어. 함수야? 아니잖아. 1 넣었을 때 여기 있는 애들이랑 대응해야지. 다른 애랑 대응한 거잖아. 받아들일까? 그럼 결론. 올 수 있는 제일 작은 애 2 플러스 k, 제일 큰 애 8 플러스 k. 당연히 제일 작은 2 플러스 k는 y에 올 수 있는 제일 작은 애 1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 범위 안에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 올 수 있는 제일 큰 값 8 플러스 k는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만약 이 값이 8이야. 그럼 대응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잖아. 그럼 이 값이 6이면 대응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 맞잖아. 받아들여? 그러면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k값의 범위를 찾아야겠네. 넘어갑니다. k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넘어갑니다. k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그럼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라는 거잖아. 누군데? 마이너스 1.
k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이 값이 10이 나오면 4 넣어서 나오는 값이 10 나오면 이 범위에 대응한 거야? 그건 모르니까. 얘가 치역이라는 말은 아니잖아. 공역이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지. 1부터 7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대응한 함수값이 2에서부터 5까지만 대응했어. 이래도 상관없잖아. 이해됐음? 그래서 결론. 올 수 있는 이 제일 큰 값이 10이 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는 누구보다?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7.1 와도 안 돼? 7은 와도 되지. 여기 7이 있으니까. 알아드릴까요? 얘는 마찬가지. 제일 작은 애야. 얘가 1보다 더 작은 수가 오면 이거 함수가 아니야. 대응 안 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표현해 봤습니다. 안 돼요? 자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요즘에 안 잤잖아요. 요즘에 안 잤잖아요. 요즘 열심히 했잖아요. 갑자기 왜 그래요? 일주일 만에. 자, 계속 갑니다. 선무기 틀어드릴게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5번입니다. 함수가 있습니다. y는 x분의 9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치역. 치역이 마이너스 2랑 0이랑 2랑 8이래. 그럼 정역이 누굴까? 자, 치역이 누군데? 함수 값들이죠. 대응한 값들이지. 맞아? x에다 누구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는 건데? 말해볼 수 있어요? x에 누구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니? x에다 누구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니? x에다 누구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니? 지금 말하는 걸 들어야 돼. 본인 하고 싶은 말 하지 마시고 내 말을 들어볼게요. 선생님, y에다 얘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다르게 말했나요? 누구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오니? 이 값은 마이너스 2니? 같은 표현 아닙니까? 넓게 볼게요.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다시요. 그래서 x분의 9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에 누구 넣으면 됩니까? 마이너스 9요. 끝. 됐죠?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x에 누구 넣으면 됩니까? 9. 됐죠? 그럼 얘가 2가 나오려면 x에 누구 넣으면 됩니까? 3. 그럼 이게 8이 되려면 x에 누구 넣으면 됩니까? 1. 됐나요? 그럼 정역의 원소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그럼 원소가 아닌 건 몇 번일까요? 네, 끝. 이런 표현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함수가 뭐냐?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말할 때는 항상 대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대응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대응하는지. 이때 집합 x를 우리는 정의역, 집합 y를 공역, 그리고 선택받은 y 값들, 걔네를 우리는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역이라는 말은 함수 값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넘어갑니다. 뒤로 가요. 함수 값입니다. 얘는 사실 위에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뻔하게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f-1 몇입니까? 지금 뭐 한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나온 함수 값 찾는 거죠? 맞아요? 그럼 fx라는 식이 있는데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 그럼 위에 있는 식 말할 때는 언젠지, 아래에 있는 식 말할 때는 언젠지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되겠네요.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1는 값이 궁금합니다. 위에다 넣어야 돼? 밑에다 넣어야 돼? 위에다가 x에 누구 넣을까? 마이너스 1는 값 찾으면 되겠죠. 몇입니까? 마3. 자, 0는 값입니다. 위에다 넣어야 돼? 밑에다 넣어야 돼? 위에다 넣습니다. 몇입니까? 마이너스 1. 그럼 2는 값은 위에요? 아래에요?
됐죠? 왜? x가 1보다 크면 밑에 있는 식에다가 x를 넣자. 됐죠? 그래서 2니까 밑에다 넣어야 되겠네요. 대입하시면요. 4-6 플러스 3이 되겠죠? 몇입니까? 그래서 다도함값 몇이에요? 마3입니다. 됐죠? 편하게 보세요. 빨리 넘어갑니다. 뒤로 가요. 뒤로 갑니다. 자, 서로 같은 함수. 자, 함수 중에 서로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뒤로 가세요. 자, 서로 같은 함수를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뭐가 서로 같은 거냐? 이겁니다. 두 함수의 정의역, 공역이 같은데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하여 그 함수 값도 다 같으면 우리는 같은 함수다. 됐죠? 다시 정의역과 공역이 전부 같고요. 그때 나오는 함수 값도 모두 다 같은 상황이면 우리는 이 둘을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됐음? 다시 말하면 같은 대응임.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식이 달라도 그런 같은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보시면, 자, 11번 문제 보세요. 정의역과 공역이 -1과 1만 있는 두 집합이죠. 그럼 정의역을 x, 공역을 y라고 했을 때 집합 x의 원소는 -1, 1이고요. 집합 y의 원소도 똑같이 -1, 1이겠다. 자,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가 두 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오죠? 여기까지? 따라오죠? 이때 첫 번째, 함수식이 x 세제곱이었다면 보겠습니다. x에다 -1 넣으면 몇 나오죠? 1 넣으면 몇 나오죠? 다음 함수의 대응관계를 도식화해서 지금처럼 그려봤습니다. 눈으로 보이죠? 대응관계?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gx라는 함수를 줬네요. 함수식 눈에 보입니다. 자, 다음 함수 x에다 -1 넣어볼게요. 몇 나오죠? 1 넣으면 몇 나오죠? 그럼 결론, 왼쪽에 있는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보세요. 대응관계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같네요. 됐음? 그럼 얘는 뭔데?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대신 주의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함수식이 다르잖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정의역과 공역을 제시해 드리고 이야기합니다. 됐음? 해서 x가 정의역이 -1과 1만 있는 상황이라면 이 둘의 대응관계는 똑같아. 그럼 그런 상황이면 이 둘은 같은 함수라고 말해도 돼. 지금 두 분이 똑같아요. 둘이 똑같았어요. 이거 똑같았어요. 네. 됐죠? 같은 함수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쓰시면 돼. f와 g가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응하는 관계를 눈으로 보고 지금처럼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괜찮을까요? 넘어갑니다. 뒤로 가요. 뒤로 가요. 자, 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함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함수 그래프라고 했을 때 함수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수 그래프 판정법이 있죠. 함수 그래프 판정법이 있습니다. 이거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야. 별거 없어요. 뿅. 세로선입니다. 끝. 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 야, 이 그려진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해. 어떻게 하면 돼? 세로선을 긋고서 쭉 긁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른쪽에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 합니다. 아이씨, 망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함수 그래프 그릴 거야. 자, 들어봐. 유후. 함수일까요? 왜요? 라고 하면 이겁니다. x가 0일 때 나오는 y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럼 정의역의 x가 0일 때 나오는 y값이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지? 그럼 함수야 아니야? 아니네. 여기 x가 5일 때 나오는 값 있어 없어? 점 찍은 거 없지? 그럼 5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없네? 함수가 아닙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 여러분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세로선을 딱 가지고서 긁어주시면 돼. x가 0일 때 봤더니 몇 군데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죠? 두 개 만나. 이거 함수 아니야? x가 5일 때는 안 만나네요. 함수 아닙니다. 됐어? 그래서 뭐 하면 돼? 세로선 그어주시고 그냥 긁어주시면 됩니다. 이 세로선과 그래프가 오직 한 점에서만 계속 만나야 됩니다.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우린 함수라고 할 수 있음. 자, 문제에서 준 요 그림 볼게요. 함수일까요? 함수일까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세로선 하나 그으세요. 요렇게. 그래서 자, 이 선을 가지고서 옆에서부터 쫙 긁어갑니다. 만나는 교점 몇 개죠? 하나 계속 하나. 됐죠? 함수 맞습니다. 참고로 이런 그래프는 3차 함수 개형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 잘 공부하셔야 돼.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선을 긋고서 얘기해 주세요. 이 말을 여러분들 밑에 있는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x는 a라는 직선과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x는 a가 0이면 뭔데? x가 0일 때 y축,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이 세로줄을 쭉 긁으면서 만나는 교점이 계속 한 개인지만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함수가 아닙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대값 3은 3이요. 절대값 마삼도 3입니다. 됐죠? 그럼 봐봐. 절대값 3은 3이라고 했네. 잠깐만, 이거 그냥 썼네. 맞아? 근데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이거 그냥 쓴 거야? 아니죠. 절대값 안에 음수가 왔을 때 우리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씁니다. 왜? 거리니까요. 맞아?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값 x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 절대값 안에 있는 x가 만약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라면 그냥 x라고 말하면 돼. 양수니까 이 자체가 거리야. 하지만 이 x가 0보다 작은 애라면, 음수였다면 어떻게 말해야 돼?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말해야 됩니다. 됐어요? 받아들임? 그럼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값들은 전부 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해야 돼. 양수면 그냥 쓰고,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꾸는 거야.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절대값 2x 플러스 1이 5가 되고 싶어. 됐음? 절대값 2x 플러스 1이 5가 되고 싶어. x에 누구 넣으면 될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할 수 있어. 첫 번째 방법. 원점에서부터 2x 플러스 1까지 떨어진 거리가 몇이다? 5다. 됐음? 그럼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5만큼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5만큼 갔으면 누가 될까? 플러스 5. 왼쪽으로 5만큼 떨어지면 누군데? 마이너스 5겠지. 맞니? 맞아? 그러면 여기 절대값 안에 있는 2x 플러스 1이 5가 되거나 아니면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거리가 5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님? 그래서 정리해서 x값을 말할 수 있죠. x가 몇이다? x가 몇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빠르게 말할 땐 이렇게도 했을 거야. 2x 플러스 1 이거 뿔마 5야. 뿅. 맞아요?
절대값의 정의와 뜻이 다음과 같으니까. 됐습니까? 기억나심? 이게 첫 번째 절대값이 있을 때 이야기. 그럼 두 번째. 사실 여러분들이 잘 써야 되는 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거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관찰해 봅니다. 2x 플러스 1. 이게 양수면 그냥 써.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꿨어. 그럼 양수와 음수의 경계에는 누가 있습니까? 0이 있죠? 절대값 안에 있는 2x 플러스 1이 0이 될 때, 다시 말하면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를 기준으로 클 때 작을 때를 나눠서 볼 거야.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극구했죠?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를 기점으로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정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숫자 넣어봐. 이거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음수 나오네. 그 음수면 어떻게 절대값 부호 반대로 바꿔서 풀고 나와도 상관없지? 마이너스 2x 빼기 1이 5인가 봐. 넘겨서 정리하면 x는 몇이야? 마이너스 3이야. 그럼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될 건데, 실제로 크거나 같은 애 넣어볼게요.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러면 절대값 풀고 그냥 써도 상관없네. 그래서 넘겨서 2x는 4니까 x는 몇인 거야? 2인 거야. 해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까지 갔어. 이 범위에 있는 x값 맞습니까? 네. 이 범위에 있는 x값 맞습니까? 네. 그래서 x는 마3이랑 이 두 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부등식 때도 활용했다고. 이제 기억났죠? 이거를 우리가 함수 그래프에서 좀 응용을 해볼 거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보세요. y는 fx라는 함수를 내가 좌표표면에 그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교재에서 한 4개 정도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난 4개 다 안 그릴 거야. 딱 2개만 얘기해 드릴 겁니다. 2개만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딱 2개만. 아셨죠? 그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함수가 어떤 함수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2차 함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렇게요. 괜찮죠? 이거 함수 맞아요? 세로선을 긋고서 긁어보세요. 만나는 교점 계속 몇 개? 1개. 됐죠? 함수 맞네요. 그치 언니야? 그럼 봅니다. 첫 번째. y는 fx 전체의 절대값이었을 때. 뭐 했을 때? fx 전체의 절대값이었을 때. 전체 절대값 씌운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될까요? 라고 하면 딱 원론은 하나야. 절대값 안에 있는 이 값이 0보다 크면 그냥 써도 돼. 0보다 작으면 부호 반대로 바꿔 쓰면 돼. 맞아? 맞아 여기까지? 그럼 이 그래프는 크게 두 가지야. 그냥 fx라고 쓸 때가 있고 이 f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쓸 때가 있어. 됐음? 언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쓰고 fx가 0보다 작으면 부호 반대로 바꿨을 거야. 선생님 이거 0일 때는 양수가 아니라 그냥 0이잖아요. 어차피 0이나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그냥 다 똑같은 거죠. 됐지? 이렇게 놓을게. 그럼 자 보세요. f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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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넣어서 나오는 함수 값이지. 그 값이 양수면 그냥 똑같이 그리면 돼. 그 값이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꾸면 돼. 잠깐만, 부호 반대로 바꾸면 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x축 대칭. 됐어요? 만약에 함수값이 마이너스 3 나왔잖아? 그럼 부호 반대로 바꿔. 뭐가 돼? 플러스 3. 마이너스 1 나왔잖아? 마이너스 1 나왔잖아. 함수값이 0보다 작잖아?
부호 반대로 바꿔. 플러스. 됐어요? 나오는 함수값의 부호를 반대로 바꿉니다. x축 대칭하면 돼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일단 첫 번째, fx가 0보다 큰 범위가 있습니다. 어디냐? 함수값이 0보다 클 때 언제야? x축보다 위에 있으면 함수값이 다 0보다 크거나 큰 거잖아.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얘네는 뭔데? 그냥 fx 똑같이 그리면 돼. 그럼 누구야? 얘네들. 함수값 0보다 작을 때. 이 값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부호 마이너스 바꿔서 양수로 바꾸기로 했지. 맞아? 그럼 x축에 뭐해서? 대칭해서 그리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받아들일까? 그래서 우리 편하게 이렇게 얘기해. 전체 절대값이 있잖아. x축 위는 그대로. x축 아래는 대칭이동. 됐음? 하나 더. y는 fx 함수를 내가 다른 거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직선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y는 fx야. 이거 전체 절대값이면 어떻게 그려질까? x축 위에는 그냥 똑같이 그리면 돼. 대신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 대칭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됐음? 그럼 절대값 포함된 그래프 어떻게 보여? V자로 보이는 거야. 얘는요, 내려갔다 볼록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됐습니까? 납득이 돼요? 끝. 이게 첫 번째. 전체 절대값 있을 때. 따라오겠습니까? 지용이 얼마나 이해됐어요? 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두 가지만 볼 거야. 두 번째. 이번엔 y는 f 절대값 x. 얘를 보겠습니다. 어디의 절대값이었어? x의 절대값이었어. 그럼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양수면 그냥 써.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꿨어.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맞아? 그럼 내가 이 식을 좀 정리해 볼게. 그럼 이거 식 어떻게 정리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빔이 좀 맛이 간 것 같아갖고 지금 껐다 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절대값 안에 누가 있어요? x가 있어요. 그럼 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니까 그냥 쓰면 돼. 인 거겠지? 그럼 이 x가 0보다 작으면 이게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꿔서 쓸 거야. 맞아?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정리할 거냐? 봐봐.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꿨죠. x의 부호 반대로 바꿨지.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꿨대. 누구 대칭? y축 대칭. 됐음? 그럼 x가 0보다 클 때는 똑같아. 됐습니까? 그럼 자, 다시 첫 번째 그래프. 요 아래로 블록 2차 함수였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직선이었습니다. 나 이거 x의 절대값 씌울래.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축 오른쪽이죠. 여기는 그냥 똑같이 그리면 돼. 똑같이 그리면 돼.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 이쪽은 어떻게 해? 이 그래프를 대칭하면 돼. y축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따라와. 그럼 두 번째, 얘는 직선은요, x가 0보다 클 때 y축 오른쪽은 그냥 똑같아. 이 그래프 그리면 돼. 그럼 왼쪽은요, 대칭이동 돼. 이 오른쪽 거를 그냥 대칭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받아들임?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도 정리합니다. x의 절대값이 있으면 y축 오른쪽 그대로.
왼쪽은 오른쪽 거 대칭. 됐죠? 이거를 위에 거랑 라인을 맞추려면 이렇게 하겠죠? 왼쪽은 오른쪽은 그대로, 왼쪽은 Y축 대칭 해서 그리시면 돼.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원래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Y의 절대값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Y에도 절대값이 있고 X에도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얘를 안 보는 이유는 어차피 이거 함수가 아니니까. 이 두 개 그래프는 함수가 아니거든. 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세로선 긋고 긁어봐. 함수 아니잖아. 밑에 그림 나와 있죠? 함수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 정도는 꼭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되겠어요. 빔이 아씨, 저 선풍기 왜 저래? 선풍기가 많이 나대죠 오늘? 자, 밑으로 가보시면, 옆으로 가보시면 16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함수의 뭘 구해라? 최소값 구해라. 안 켜졌나? 켜졌다. 자, 최소값 구해볼 겁니다. 켜지기 전까지는 그냥 앞에다 쓸게요.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자, 얘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거든. 그래서 자, 볼게.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하고 절대값 X 마이너스 3 두 개죠. 이렇게. 자, 절대값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우리 방정식 때 했던 거 기억나죠? 맞아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첫 번째. 얘 0 만드는 값 찾아. X가 몇일 때? 1일 때. 얘 X 1보다 큰 애 넣으면 양수, 작은 애 넣으면 음수. 1보다 큰 애 넣으면 그대로 쓰고 1보다 작은 애 넣으면 부호 반대로 바꿀 거예요. 그쵸? 안 돼! X에 누구면 0 나와요? X에 3보다 큰 애 넣으면 양수, 작은 애 넣으면 3보다 큰 거 넣으면 그냥 쓰고 작은 애 넣으면 부호 반대로 바꿔 쓸 거야. 그쵸? 그럼 결론. 기준이 되는 X값이 몇 개 있어? 1하고 3 두 개 있지. 이때 여러분들이 얘를 작은 애를 왼쪽, 큰 애를 오른쪽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수직선처럼 보시는 게 여러분들 보기 편합니다. X가 1일 때를 기점으로 클 때, 작을 때, 왼쪽 작을 때, 오른쪽 클 때, 수직선처럼. 그럼 1보다 오른쪽에 X가 3일 때 있겠죠? 1보다 큰 수니까. 또 3을 기점으로 3보다 작을 때, 클 때가 있는 거야. 됐죠? 십자가가 두 개 그려지죠. 그리고 시작합니다.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X에 1보다 작은 애 넣으면 X에 1보다 작은 수 넣으면 양수, 음수. 양수, 음수. 넣어보면 되죠. 1보다 작은 애 0이나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100이나 넣어보면 되지. 극단적인 수 넣어봐. 어차피 부호는 동일하게 나와. 둘 다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바꿔서 이렇게 써지겠네.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겠죠. 몇 차 함수야 이거? 1차 함수. 그리면 돼. 언제?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럼 두 번째 여기는 뭐야? 1하고 3 사이잖아. 그럼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선생님 여기는 등호 붙고 여기는 왜 또 등호 안 붙어요? 라는 질문은 이미 진작에 이렇게 됐죠. 적당히 한쪽 붙여주세요. 둘 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안 붙이는 건 안 됩니다. 됐죠?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 음수. 양수. 하지만 3보다 작으니까 얘는 음수. 양수고 음수니까 양수 그냥 쓰고 음수 부호 반대로 바꿔서 쓰죠. 여기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x 없어졌네요. 맞아요. 그럼 누구 남습니까? 2 남네요. 얘를 이렇게 쓸게. 0 곱하기 x 더하기 2라고 쓰겠습니다. 굳이 없애서 안 쓰지 않겠습니다. 친절한 해설을 위해서요. 마지막입니다. x가 3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다 양수네. 그럼 y는 그대로 쓰겠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그래서 결론 2x 마이너스 4.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이 x의 구간마다마다 그래프들을 그려서 네가 눈으로 관찰하시면 돼. 됐습니까? 그러면 자, 구간마다마다 그래프를 그려서 관찰해보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y축과 x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x가 1보다 자, 여쯤을 1이라고 해야지. 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오, 기울기 마이너스 2, y좌편 4. 내려오는 그림 직선이야. 맞아요. 참고로 이거 쭉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 정도까지 내려오겠죠? 얘 4겠죠? 1르면 몇 나오니? 2 나오지만 구멍은 뚫어놔야 되겠죠? 왜? 1보다 작은 거니까. 1은 안 났으니까. 됐죠? 1부터 3까지. 이점을 3이라고 합시다. 이때 뭔데? x에 누굴 넣어도 계속 2죠. 맞아요? 이 범위 x값 누구를 넣어도 계속 2인 거죠. 어차피 0이니까. 그럼 계속 뭐야? 2를 그리면 되겠네. 1부터 3까지 계속 2가 되겠네요. 요렇게. 누굴 넣어도 2, 누굴 넣어도 2, 누굴 넣어도 2. 상수함수죠. 그리고 마지막. 3보다 크거나 같으면 2x 빼기 4. 참고로 여기 3 넣으면 몇 나오게? 2 나오죠? 아, 3,2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그렸습니다. 됐어요? 다음 함수의 최소값 몇입니까? 여기서 선생님 최소값, 최대값? 이게 뭔데요? 함수값의 최대값, 함수값의 최소값입니다. 나오는 y값 중에 제일 작은 애. 누구? 2요. 해서 답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입니다. 자, 1대1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요거 좀 체크해 줄게요. 요거. 요 부분 좀 체크해 주세요. 이게 1대1 함수 뜻이야. 이게 1대1 함수 뜻이야. 이거 해석이나 읽는 게 어떻게 될까? 혹시 읽어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 x1과 x2가 아니면,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x1, 2가 다른 숫자야. 그러면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fx1이 뭐야? x1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x2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 다르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는데 대입하는 값이 다르잖아? x1, 2 이게 다르잖아. 대입하는 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게 나와. 같은 값 나올 리가 없어. 그걸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불러. x 하나에 y 하나씩만. 정말 1대1로 짝지었을 때. x와 y가 1대1로 짝지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집합 x에 원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1도 있고 2도 있어. 집합 y의 원소로 3이 있다고 볼게. 자, 집합 x에서 y로 대응한 함수를 볼 거야. 1 넣으면 3 나오고 2 넣어도 3 나왔어.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죠? 근데 이때 f함수에 1 넣으면 몇 나와? 3 나와. f함수에 2 넣으면 몇 나와? 3 나와. 근데 x랑 y가 1대1로 짝을 지은 거야? 그건 아니지. 왜? 1이 3이랑도 짝이고 2가 3이랑도 짝이니까. 받아들일까요? 그럼 얘는 함수는 맞지만 1대1은 아니야. 받아들여? 그럼 1대1이 되려면 달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다가 이것도 정리해 놓을 거야.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판정법이 있습니다. 얘예요. 가로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가 1대1인지 아닌지 궁금하면 일단 첫 번째 함수인지 먼저 봐야 돼. 그래서 뭐해?
세로줄로 한 번씩 쫙 긁어. 만나는 교점이 한 개인지. 그럼 함수 맞죠? 그 상태에서 얘를 세로줄로 바꿔서 쭉 긁어. 만나는 교점이 한 개인지. 만약 하나라면 1대1.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 중에 1대1 함수가 아닌 것도 있고 1대1 함수인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1대1 함수냐? 1차 함수. 몇 차 함수? 1차 함수. 직선이잖아. 맞아? x값 달라지면 y값도 무조건 달라져. x의 3는 값이랑 x의 5는 값이 똑같을 리가 없어. 받아들임? 1대1입니다. 그럼 어떤 건 또 1대1이 아니냐? 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2차 함수. 1대1 아니야. 왜? x에다가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은 경우가 있어. 몇 개? 2개. 맞아? 예를 들면 야 5 나오고 싶어. x에 누구 넣으면 돼? 1로도 나오고요. 7로도 마이너스 3로도 나와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받아들임? 그래서 2차 함수 1대1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 그래서 1대1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은 세로줄을 긋고서 보시면 됩니다. 오, 세로줄 딱 그어볼게요. 몇 군데서 만나? 2점에서 만나. 1대1 아닙니다. 받아들일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것도 얘기해요. 1대1 대응. 1대1 함수인데 거기에 플러스 대응까지 쓴 거야. 됐음? 1대1 플러스 대응인 경우. 걔를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불러. 그럼 1대1이랑 다릅니까? 아, 많이 다르진 않아. x와 y가 하나씩만 짝짓는 건 똑같아. 근데 중요한 건 대응이라는 말이 들어가. 대응이 무슨 뜻이야? 짝짓는 거였잖아. 맞아? 그럼 왜 굳이 대응이라고 말했을까요?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데 이때 일단은 뭐 해야 돼? 1대1로 짝을 지어야 돼. 뿅. 됐죠? 함수 맞습니까? 1대1입니까? 1대1입니까? 1대1은 맞죠? 여기서 문제는 모두 다 대응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 모두 다 대응했나요? 아니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이거야. 집합 x에 있는 값들은 무조건 다 하나씩 대응하러 가야 돼. 그래야 함수니까. 그럼 우리의 포인트는 뭐야? 공역 y라고. 여기에는 모든 원소들이 다 대응을 받았어? 안 받은 애 있지. 누구? 4. 그럼 얘는 1대1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거야.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런 4가 없으면 돼. 그래서 대응이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도 말해. 대응이 되었다. 공역이 전부 다 치역이 되었다. 모든 y값들이 다 선택을 받아버렸다. 그러면 1대1인데 모두 다 대응까지 했네. 1대1 대응이야.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1대1 조건을 만족해야 돼. x값 다르면 그때 나오는 함수값도 달라야 해. 됐습니까? 그리고 모든 값들이 전부 다 공역이 전부 다 치역으로 선택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집합 표현 보시면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뜻이야. 집합 x의 원소를 이렇게 x라고 했을 때 그거 대입해서 나온 함수 값이 원소인 집합이거든. 그 집합이 y, 공역이랑 똑같아. 다시 말하면 치역이 공역이랑 똑같아. 라는 해석입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1대1 대응. 그래서 1대1 대응이면 당연히 1대1이다. 1대1 대응이면 당연히 1대1 함수야. 그럼 1대1 함수면 모두 다 1대1 대응이야? 그건 아닐 수 있어. 됐을까요? 그래서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19번 문제 보시면서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1대1 함수가 아닌 것은이죠.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함수가 아닌 걸 물어보면 함수인지부터 생각하셔야 돼. 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정하면 돼요? 세로줄 딱 긋고서 판정합니다. 만나는 교점이 몇 개인지 보세요. 몇 개예요?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여기는요? 없네요. 그럼 만나는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여기는 계속 한 개. 그럼 이거 함수입니까? 이거 함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1번 그림 잘 보세요. 이거 무슨 함수 그래프 개형이죠? 유리함수죠. 유리함수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해? 정의역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말하지. 왜?
정의역을 빼고 말해야 모두 다 대응시킬 수 있거든. 그래서 정의역을 빼면 우리가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안 빼면 그냥 대응 관계야. 함수라고 말할 수 없어요. 됐습니까? 2번입니다. 모두 다 대응합니까? 네. 함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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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는요? 대응 안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엄밀하게 정확하게는 이 문제에서 1, 2, 3, 4, 5번에 정의역이 정해져 있었어야 돼. 근데 굳이 정하지 않았네요. 이 친구는. 왜 그랬을까? 그냥 1대1인지 아닌지만 판단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어.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함수 그래프가 그려진 영역만 정의역으로 보는 거야. 그럼 다시 1번. x가 0일 때 이거 정의역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 됐음? 그리고 우리는 안 본다는 걸 공부한다고. 그럼 5번은요. 0보다 작을 때는 그림이 없는데요? 안 봅니다. 이거 무슨 함수인지 알아요? 아니요. 이거 로그 함수예요. 네. 로그 함수예요. 이쪽을 안 볼 겁니다. 됐음? 역시 마찬가지 배울 거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야? 1대1이 아닌 것만 찾으면 됐죠? 그럼 바로 1대1인지 아닌지 판정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만나는 교점 계속 몇 개입니까? 한 개죠? 1대1 맞습니까? 2번은요? 맞네요. 3번은요? 맞네요. 4번은요? 그래서 얘 문제의 눈 4번이야. 세로선 말고 가로선 그었을 때 만나는 게 2개 있는 경우. 얘네요. 4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1대1 아닌 것은 누가 봐도 4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자,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 항등식 배웠던 기억나죠? 항등식이 무슨 식이었어요, 지용님? 항등, 등호가 성립하는 식. 등호가 같다는 뜻이니까 항상 같은 식, 항등식. 그럼 항등 함수는 뭘까요? 항등, 항상 같은 함수입니다. 근데 뭐가 같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 표현해요. 인풋, 아웃풋이 같은 함수. 항등함수. 인풋, 아웃풋이 같은 함수. 예를 들어 3 넣었어. 몇 나와? 3. 10 넣으면 5 넣으면 나오는 함수. 인풋, 아웃풋이 같은 함수. 그래서 우리가 항등함수를 문자로 표현할 때 i라고도 표현합니다. i. 인풋에 i를 따온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인풋, 아웃풋은 그냥 내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됐음? i라고도 얘기해요. 다시 인풋, 아웃풋이 같은 함수 항등함수. x에 1 넣으면 1 나와. x에 2 넣으면 2 나와. 10 넣으면 10 나와.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 두 번째,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얘야. 이 상수함수도 결과적으로는 이래. 항상 같아. 뭐가 같냐면 함수 값이 항상 같아. x에 누굴 넣어도 5가 나오는 함수. 1 넣어도 5 나와. 2 넣어도 5 나와. 100 넣어도 5 나와. 루트 3을 넣어도 5 나와. 그런 함수 우리는 상수함수. 그럼 이름이 헷갈리게 왜 상수함수입니까? 라고 하면 함수식이 상수식으로 써져 있어. 함수식이 상수로 써져 있어. fx는 5 이렇게. 1 넣어도 5, 2 넣어도 5, 3 넣어도 5. 함수식이 상수로 써져 있네? 얘를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마찬가지 같은 값 나옵니다. 누굴 넣어도 같은 값 나와. 항등함수 같은 값 나와. 인풋, 아웃풋이 같은 값 나와. 상수함수 함수 값이 계속 같은 값 나와. 됐어요? 그래서 구별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항등함수 인풋, 아웃풋이 같아. 상수함수 함수식이 상수로 써져 있어. 됐죠? 그리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상수로 써져 있으니까 누굴 넣어도 계속 같은 결과만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이게 뭐냐면 대응 관계로 분류한 방법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는요. 함수식을 보면서 분류한 거야. 그래서 대응 관계를 갖고서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봅니다. 그럼 함수 중에 1대1 함수도 아니고 1대1 대응도 아니고 상수함수도 아니고 항등함수도 아닌 그런 함수들이 있나요? 있어요. 그건 뭔데? 그냥
그냥 함수지 뭘. 그럼 대응 관계 중에 함수가 아닌 것도 있나요? 있지. 그건 뭔데? 그냥 대응 관계지 뭐. 됐을까요? 이렇게 분류해 보는 과정 있습니다. 일어서요, 졸리면. 들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밑으로 가서요. 자, 항등함수인 거 골라보겠습니다. 집합 x는 마이너스 1, 0, 1 3개밖에 없습니다. 자, 기억 항등함수입니까? 1 넣으면 1 나와요? 0 넣으면 0 나와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요? 2 넣으면 8 나오는데? 같은 거 아닌데? 하지만 우리는 정의역을 제안해줬죠. 집합 x에서 정의역 x로 보자고 했죠. 됐죠? 항등함수 맞네요. 그럼 니은입니다. 항등함수 맞습니까? 맞네요. 디귿입니다. 항등함수 맞습니까? 아니죠. 0 넣으면 1 나오잖아. 아니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정의역을 제안해주면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야. 딱 요 정의역에 있는 값들을 넣었을 때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항등함수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24번입니다. 자, 빠른 계산 부탁드립니다. 답 몇입니까? 답 몇입니까? 30. 됐죠? 너무 당연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무슨 함수라고 했어요? 상수함수야. 왜 이름이 상수함수야? 함수식이 상수로만 딱 써져 있어. 맞아? 근데 1 넣었더니 몇 나왔대? 3 나왔대. 그럼 야, 함수식을 좀 써보고 싶은데 1 넣으면 3 나와. 난 여기다 뭐야? 상수밖에 못 써. 상수함수니까. 그럼 뭘 써야 돼? 3 써야지 뭐. 1 넣으면 3 나오니까. 그럼 2 넣어도 3 나오겠고 3 넣어도 3 나오겠고 10 넣어도 3 나오겠죠? 3이 10개 있네요. 30입니다. 이런 거야. 쉽죠? 쉽죠?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셨어요.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종합 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종합 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그래프에 대한 판별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자, 다시 1대1인지 아닌지는 가로선으로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말을 했었고요. 밑에 있는 그림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그렇구나. 얘는 모든 y값 다 튀어나오는구나. 와, 1대1인데 1대1 대응이기도 하네. 얘는 여기 x 하나에 y 하나씩 만나는 건 맞는데 요 밑에는 안 만나네. 그럼 1대1 대응 모든 y값 다 나오는 건 아닌가 보네. 2점에서 만나네. 1대1 아니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편하게 쭉 봐주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문제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27번입니다. 자, 똥인지 된장인지 정확하게 잘 읽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집합 x에서 세 함수는 각각 x에서 x로 대응한 함수 f, g, h가 있어요. 각각 상수함수입니다. f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 그 다음 g는 무슨 함수? 항등함수. 그 다음 h는 무슨 함수? 1대1 대응함수 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F0이랑 G2랑 H1이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값. 이 함수값 몇이게? 이 함수값 몇이게? 이거 함수값 몇이게예요? 함수값 몇이게요? 너 알 수 있어요? 아니니까요. 네, 아니잖아요. 몇이게요? 2죠? 왜? G함수가 항등함수라며. 그럼 이건 인풋 아웃풋이 같은 거잖아. G함수의 누구는 값이야? 2는 값이야. 그럼 몇 나와야 돼? 2 나와야지. 맞아? 그럼 다시 말하면 F0이 2인 거고 H1도 2인 거야. 근데 F함수 무슨 함수? 상수함수라며. 그럼 얘는 누굴 넣어도 계속 2 나올 거 아니야. 그럼 fx 내가 압니다. 몇이에요? 2요. 됐죠?
맞지? 그럼 자,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h에다 2는 값을 2배 했습니다. 그게 h의 0는 값과 h 1는 값을 더한 거랑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h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h 함수입니다. 무슨 함수라고 했죠? 1대1 대응. 집합 x에서 집합 x로 대응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집합 x의 원소 누구? 0, 1, 2. 집합 x의 원소 누구? 0, 1, 2. 우린 x에서 x로 대응하니까 이때 h 함수를 관찰해 볼게. 1 내면 몇 나와요? 2 나와요. 됐죠? 1 내면 몇 나와요? 2 나와요. 그럼 뭐야? 얘가 2라는 거 내가 아는 거죠? 됐음? 그럼 나머지 0 넣었을 때 나오는 값, 2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결과적으로 0이나 1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짝지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h의 0는 값이 누구여야 h의 2는 값이 2배가 2가 될까? 0. 평균수가 이거밖에 없잖아. 됐음? 그래서 다시 h의 2는 값이 1인데 2배 한 거야. h의 0는 값은 0이야. h1은 2인 거 내가 알았잖아. 그러니까 같은 거 맞잖아요. 이 조합밖에 없다고. 그러면 답해 봅시다. F2가 몇이에요? 2. G1은 몇이에요? 항등함수죠? 1. H0은 몇이었어요? 0이었네요. 다 더한 값 3입니다. 따라와. 지우 자니? 지우 자요? 네. 아, 안경 끼고 와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가시면 함수의 개수를 한번 세 보겠습니다. 손가락을 잘 접으면서 세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보현이 자는 건가요? 자, 위에 보시면 선생님 함수의 개수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MPN? N 팩토리얼? 까먹었는데요? 하시면 제발 다시 얘기하는데 제발 공부했던 거 좀 까먹지 마. 이게 까먹는 이유가 니네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까먹는 거야. 네가 막 짝사랑하는 애가 나 뭐 먹고 싶어 했는데 그거 까먹고서 막 딴 거 먹으러 가자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사귈 자격이 없는 거지. 좋아하지 않는 거고. 그렇잖아. 관심 있는 애가 막 나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 이러면 막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막 우리 이거 하러 갈래?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좀 해야 돼.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모든 내용들이 다. 우진아 형 얘기하잖아. 자, 봅니다. 28번을 가지고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위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할 거예요. 28번 가지고서요. 자, 어떤 함수냐면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는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대응 관계를 네가 몇 개나 관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함수의 개수. 세보겠습니다. 자, 일단 옆에다가 도식화해서 집합 x의 원소가 a, b, c가 있고 집합 y의 원소가 1, 2, 3이 있어. x에서 y로 그냥 대응하는 그냥 함수야 라고 할게. 그럼 봐봐. 함수가 뭐였어요?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하면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이 a라는 원소는 집합 y에 있는 원소 이 세 명 중에 한 명한테 그냥 짝지으면 되는 거지. 그럼 a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가면. b가 가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가면. c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선생님 다 똑같은 데 가도 돼요? 뭐 어때? 상수함수는 가보지. 맞아? 그럼 만들 수 있는 함수는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 3개 중에 하나. 얘는 3개 중에 하나. 얘는 3개 중에 하나. 3가지 남았어. 이거 다 뭐 할까? 이때 쓰는 게 곱의 법칙이냐 합의 법칙이냐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 뭘 써야 될까요? 자, 잘 생각해. 합의 법칙은 언제 썼어?
이렇게 일어났을 때 따로, 이렇게 일어난 거 따로, 이렇게 일어난 거 따로 각각 각일 땐 더했지. 곱은요. 연이어 동시에 일어날 땐 곱했지. 그럼 봐봐. A라는 원소가 셋 중에 하나한테 대응하고 이어서 동시에 B가 셋 중에 하나 대응하고 이어서 동시에 C가 셋 중에 하나 대응해야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아? 그럼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 각각 일어나. 그럼 뭐 해야 돼? 당연히 곱해야지. 그래서 몇 개? 3의 세제곱개. 됐습니까? 27가지 만들 수 있어. 됐음? 됐을까요? 이것도 의심스러운 친구들 있어. 27개 맞아?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럼 봐봐. A, B, C 원소랑 짝짓는 것들을 씁니다. 얘가 전부 다 1, 1, 1일 때, 1, 1, 2일 때, 1, 1, 3일 때, 1, 2, 1일 때, 1, 2, 2일 때, 1, 2, 3일 때 막 쓸 수 있겠죠. 진짜 나열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게요. 오케이? 됐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런 걸 구해보겠습니다. X에서 Y로 대응하는 이번엔 1대1 함수. 1대1 함수. 무슨 함수? 1대1 함수.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게 함수인데 1대1이었으면 좋겠어. X값이 달라지면 그때 나온 함수값도 달라졌으면 좋겠어. 다시 A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갈 거야. 그럼 B가 가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여기서는 2개가 되지. 왜? A랑 짝짓이한테 가면 안 되잖아. 그럼 남은 거 몇 개 중에? 2개 중에 하나랑 짝을 지을 거야. C는 남은 1개 가겠지.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요. 맞아. 3 곱하기 2 곱하기 1.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토리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얘를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3p 3. 서로 다른 3개 중에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맞아요? 같은 뜻이네요.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상수함수 말해보겠습니다. 상수함수?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상수함수였으면 좋겠대. 몇 개? 상수함수가 뭐죠? 함수값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함수식이 상수로 표현되어 있어. 몇 개 만들 수 있어? 3개. 왜? 다 1일 때, 다 2일 때, 다 3일 때. 여기 3개 있을 거야. 3개. 됐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게 저 위에 있는 표현인 거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 뒤로 넘어갑니다. 31번. 세봅시다. 집합 X에서 Y로 대응합니다.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함수의 개수 몇 개일까요? 개수.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3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그 함수 개수 몇 개? 4의 세제곱만큼 나오겠죠? 맞아?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거 우리는 4의 세제곱이라고 하잖아. 두 번째입니다.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X값 달라지면 함수값도 달라져야 돼.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2는? 3은? 뭐야? 4p 3이죠? 4개, 3개, 2개. 끝이잖아. 맞아? 끝. 상수함수 몇 개? 4개. 지용아 잘 안 돼요? 근데 왜 이러고 있어요? 무슨 의도죠? 네. 됐습니까? 됐어요? 잠 좀 깼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해서 계속합니다. 합성함수 얘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역함수까지는 얘기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합성함수까지라도 최대한 끝내놓고 역함수는 다음 수업 때 하더라도 끝내놓고 과제 좀 드리고 그리고 다음 수업 때 역함수 한 다음
유리무리 함수와 합성함수, 역함수, 그리고 1대1 대응과 관련된 이야기들 해서 함수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또 진행을 해보면 이번 주가 야무지게 또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꼭 앞부분에 있는 명제, 집합 들어가야겠죠. 자, 합성함수입니다. 자, 합성함수가 결론은 뭐냐면 말이 좀 어렵게 써 있어. 두 함수 f가 있는데 얘는 x에서 y로 대응해. g가 있는데 얘는 y에서 z로 대응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집합 x의 각 원소 x에 집합 z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함수.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거야. 이 x의 원소를 이 z의 원소에다가 대응시키는 함수. 그럼 바로 대응이 사실은 안 돼요. 뭐 해야 돼? 이 x가 y에 대응하고 이때 또 y를 다시 z에 대응해야 한 번에 대응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함수 두 개를 뭐 했다? 합성했다. 그래서 이름이 합성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파주에서 서울을 지나서 대전으로 갔습니다. 그럼 결론, 나는 파주에서 대전으로 바로 간 거야? 아니야. 중간에 서울을 거쳤죠. 이때 파주에서 서울 가는 함수가 F함수, 서울에서 대전 가는 함수를 G함수라고 하면 이 X값을 일단 F에 넣어. 그래서 서울로 가야 돼. 그 서울로 간 상태에서 G함수에 넣어. 그래야 대전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얘를 우리가 이렇게 읽습니다. 끝에서부터 읽어. F와 G의 합성함수. 뒤에서부터 읽어요. 뒤에서부터. F와 G의 합성함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해요. G.F X.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운데 점을 찍어서, 도트예요. 점을 찍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점 찍으실 때 주의사항, 그냥 콩 찍으시면 안 돼요. 동그랗게 안에 빈 공간으로 안을 비워 놓으셔야 됩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여기를 채워 놓으셔도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동그란 점을 찍는데 안에가 비워진 동그란 작은 점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합성함수 뜻이야. 무슨 함수? F와 G의 합성함수. 연산은 누구부터 한다? 뒤에 있는 F 분자입니다. X를 F에 넣고요. 나온 결과를 G에다 넣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래서 함수 두 개를 합성했다. 그래서 밑에 보는 예시 보면 이런 겁니다. G.F1이죠. 그럼 자, 1을 F함수에 넣으세요. 나오는 값이 있을 거야. F함수 여기 있네. 1을 넣으면 몇 나와? 2 나왔죠? 그 나온 결과를 다시 G함수에 넣는 겁니다. 그럼 요거 2를 다시 G함수 여기 있네. 넣으면 1 나오겠네. 그럼 결론 1 넣으면 1 나와. 1 넣으면 1 나와.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하는 거. 쇼컷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두 개를 합성한 함수가 합성함수다. 끝.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34번 그림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 그림을 볼 때 y는 x라는 이 직선이 되게 자주 보입니다. y는 x입니다. x값과 y값이 같을 때죠. 무슨 함수? 잠 좀 깼어요 이제? y는 x 무슨 함수? 속꽃띠 자신 있게 하세요. 무슨 함수요? 항등함수. 대표적인 항등함수. 왜? 1 넣으면 1 나와. 2 넣으면 2 나와. 3 넣으면 3 나와. 근데 이 y는 x? 되게 많이 봤어. 왜? 유리함수에서 대칭선. 맞아? 역함수 그래프 그릴 때 필요한 직선이기도 하죠. 맞아? 왜? y는 x에 대칭동하면 xy 위치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y는 x가 나오면 일단 조심히 보셔야 돼. 유심히 보셔야 돼. 참고로 얘 기울기 몇이야? 1. 그럼 여기 몇 도게? 45도.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사실. 어쨌든 y는 x가 있습니다. 그리고 y는 x가 주어지면 웬만하면 x축, y축을 관찰했을 때 한쪽만 뭐가 써있어. 한쪽은 안 써있을 거야. 왜 안 썼게? 어차피 네가 아는 거니까 네가 쓰면 되잖아. 왜 내가 써 귀찮게. 인 거예요. 왜? 자, 요점 보겠습니다. 요점. y는 x 위에 있죠? x좌표 몇이에요? 그럼 y좌표 몇이겠냐? c야. 네가 쓰라고. 그럼 요점 보시면 x가 d네요. y도 d. x가 2네요. b네요. 이런 거 아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fx 함수가 여기 있는데요. f에다 c는 값을 다시 f에 넣어서 나오는 값을 말해주세요. 자, f 함수 여기 있죠? x에다 c 넣을 겁니다. c 넣으면 몇 나와요? d 나오죠. 맞아? 이 점을 찍었잖아. x가 c일 때 d 나왔네? 점 찍어야지. 이 점들이 모여서 그래프 그려진 거잖아. 그럼 fc는 몇이야? d. 그럼 이걸 다시 f 함수에 넣으세요 라는 뜻이겠네? f 함수에 d 넣으면 몇 나와요? f 함수 d, 누구를 점 찍었습니까? d, 이 점 찍었잖아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이 찍혀서 선으로 보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으로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돼. 이걸 점으로 해석 다 해주셔야 돼. 그럼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몇입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에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합성함수 구하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뒤로 가시면 36번 문제 바로 볼 거예요. 자,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도 풀어 오셔야 될 거고요. 질문하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채점 잘해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합성함수 구해 보겠습니다. f.gx입니다. 그럼 뭐야? g함수에다가 x를 넣어서 나오는 값이 있을 거야. 그거를 다시 f에다 넣으면 뭐가 나오겠니? 라는 거죠. 첫 번째, g함수에다 x 넣으면 gx는 누굽니까? 써있죠. 그럼 f에다가 누구 넣은 값? x제곱 넣은 값 말하면 되겠죠. 그럼 f에다가 x 대신 누구 넣은 거야 지금? x제곱을 넣은 거야. 그럼 그대로 제곱 넣어주면 되죠? 3x제곱 마이너스 1. 끝. 답입니다. 됐을까요? 합성함수입니다. 납득이 될까요? 넘어가시면 되죠. 더 넘어갑니다. 나머지 문제들 또 해결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넘어갔어. 합성함수 그래프와 그 성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g.f와 f.g 옆에다가 부연 설명 써주세요. 합성함수에서는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결합 순서를 바꿔버리면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됐을까요? 첫 번째,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2번이죠. 옆에다 부연 설명 써줍니다. 결합 법칙 성립합니다. 누구 먼저 결합해도 상관없습니다. 함수의 연산 순서만 동일하다면 누구 먼저 계산해서 연산해도 딱히 상관없습니다. 자, 세 번째, i가 무슨 함수라고 했어요? 항등함수라고 나와 있죠. 어떤 f함수와 i를 합성하거나 i와 f를 합성하는 이런 함수들은 전부 다 항등함수랑 합성했네요. 인풋 아웃풋이 같겠죠? 그럼 그냥 f함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등함수와 합성하는 건 딱히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와 똑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살짝 해드리고요. 자, 밑에 보시면 fn제곱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방학 때 연습했던 친구들한테는 얘기해 줬을 거야. 문제마다 항상 x의 n제곱꼴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보니까 지겹게 생각하셔야 되고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 fn제곱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돼. f를 몇 번 써서? n번 써서 합성한 함수를 fn제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수학적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고1에서 고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fn제곱꼴로 나와 있다. f를 n번 써서 합성한 함수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데. 자, 오늘의 수업은요, 앞에 보시면 21페이지까지 나머지 잔여 문제들 풀어주시고 다음 수업 와주시면 되겠고,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앞에 있는 개념 얘기들 다시 한번 천천히 잘 읽으시면서 문제 잘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업에 이 뒷부분 얘기 계속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